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민선국이 특집으로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지역의 미래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장섭 청주시장님을 모시고 청주의 미래와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주시장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만큼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요. 먼저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우리 청주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청주시장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요. 또 취임 초기여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집중호우라든지 또 제가 이 행정의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소통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보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일 과정 속에서 내가 우리 시민들을 섬기는 시장이 되었구나. 우리 청주를 정말 잘 발전시키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저 스스로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저 좀 도와주십사. 저와 함께 청주시를 시민특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청주 시민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된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제가 여당 후보였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청주시장이 재선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늘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제 여당 소속의 시장을 선택하시다 보니까 그런 재선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뭐 현명하신 선택이다.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방의 어떤 중소도시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당에 속해 있는 후보를 시장으로 선택하는 것들은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경력의 소유자라는 부분도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동안은 대체적으로 행정 전문 관료 출신들이 시장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행정 전문 관료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했었던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행정 관행으로부터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가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서요. 제가 국회의원하고 중앙정부에서 활동하면서 만들어 놨던 어떤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배웠던 어떤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청주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저에게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시장님은 의원 예전에 보좌관 하실 때도 그렇고 정무부지사 할 때도 그러시고 또 의원 하실 때 그러시고 항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면 소통을 잘하고 또 지역구 구민들 주민들과의 얘기를 경청을 잘하는 사실 덕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시민들이 요번만큼은 우리가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시민들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아시는 분만 아실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아닐 텐데 제가 이렇게 한 달여 이 시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시민, 이렇게 곳곳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한마디라도 더 시장하고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당신들께서 답답했던 부분들 내지는 어떤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해 주셔서 시장이라는 이 직위가 결국은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시작이고 그게 전부 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공직자들하고도 이렇게 중요하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일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통 능력이 글쎄 탁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소통을 잘한다라고 평을 해주시니까 저도 지금처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용기를 또 얻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청주시 어떤 그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청주가 정말 뭐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저의 어떤 모든 것들을 만들어준 도시이고 또 이제 저의 자식 그리고 저 그 다음 때까지 이렇게 청주에서 살아갈 텐데요. 청주라는 도시를 보면 정말 우리 뭐 수도권하고는 서울하고는 다르게 이 지방 도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도 그렇고 우리 청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포트폴리오랄까요? 산업적인 이 구성 요인들, 이를테면 바이오 산업이 있고 지금 아주 잘 나가는 반도체 산업이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잘 나가게 될 2차 전지도 있고 뭐 또 IT 산업이라든지 뭐 뿌리 산업, 농업까지 골고루 잘 갖춰져 있어서 한쪽이 잘 안 될 때 다른 쪽이 잘 돼서 또 청주 경제를 떠받칠 수 있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도시가 지금 뭐 아직 100만이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청주 정도의 공간의 개념이라면 저는 한 뭐 150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목표는 실질적 목표는 한 100만 정도의 인구가 살 수 있는 도시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공간을 여유 있게 만들고 어떤 녹지 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외곽으로 어떤 도시와 도심의 어떤 그 시민들의 새로운 삶터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들 해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뭐 공간적으로 내지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까지 봤을 때 굉장히 좀 그 독특한 어떤 모범적인 도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청주 시민으로서 저는 아주 자랑스럽고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선국이 청주시 슬로건이 시민특별시 청주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 슬로건에 담겨 있는지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은 이제 무색무취하게 도시의 정체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없이 오다가 보니까 시민들도 우리 청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도 좀 못 느끼고 밖에서 보는 분들도 청주시가 뭐 제가 이제 서울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을 때도 보면 90만이다, 8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한 뭐 50만 정도 되는 도시로 생각을 하지요. 또 KTX도 안 지나가는 동네로 이게 청주역이 없고 오송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청주를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의 정체성을 시민들 하여금 좀 떨어뜨리는 측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그것들이 이제 먼저 이것들을 타개하려면은 우리 내부에서 내가 특별한 곳에 살고 있다. 내가 특별한 시민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 이게 이제 고품격의 어떤 청주 시민, 청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특별한, 그래서 시민이 특별한 대접을 받고 대접이 아니라 시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뭐 또는 이제 그 청주가 대한민국 서울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가장 표준이 돼야 된다. KS죠. 코리아 스탠다드
그래서 청주가 하면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도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청주가 앞서가고 이렇게 돼야 시민들이 이제 청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곧 시민 특별시다. 이렇게 저는 그런 과정,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 특별시라는 슬로건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장섭 호의 청주시 민선 8기와 이장섭 호의 민선 9기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좀 뭔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인데요. 그동안에 양적으로 청주시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선배 시장님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또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중앙정부들이 국가균형 발전을 국가 정책의 중심 가치로 뒀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 계열의 정권들은 대체적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중요한 어떤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 국정 철학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는 곳이 청주였죠. 네. 그래서 수도권의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수도권을 규제를 하고 집중을 못하게 하면 분산하는데 첫 번째 기착지가 이제 청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업들도 잘 구성이 되고 이런 그 양적인 변화들이 쭉 왔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양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한 질적 변화들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민 의식도 정말 우리는 시민 특별시에 살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런 어떤 경제 규모의 확장을 기반으로 하는 재정 여력이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문화예술이라든지 어떤 도시의 생활 인프라 모든 부분들을 갖추면서 새로운 어떤 시민 특별시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과 그런 어떤 물질적 향유, 풍요 뭐 이런 것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이제부터는 청주는 이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저는 민선 제9기 청주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 이제는 청주시가 질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청주에 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투자를 비롯해서 셀트리온의 또 투자 소식도 있고, 굵직굵직한 대규모 투자 입지 소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청주시가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청주시와 MOU도 많이 맺고 투자 유치 계획도 많이 맺었지만, 청주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도로서 많이 발전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정말 다행이지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전국적인 투자, 특히 이제 호남 쪽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면서 우리 청주도 이제 하이닉스가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그 투자의 여러 패턴 중에서 청주가 가장 현실적이고 그렇죠.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주에는 땅도 다 준비되어 있고, 뭐 꼭 필요한 물, 전기, 뭐 또 사람까지도 잘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뭐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것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일 텐데, 여기가 아직도 전기라든지 뭐 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공장이 바로 입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큰 호황을 맞고 있거든요. 이게 뭐 앞으로 3년, 5년 뭐 이 정도 갈 텐데, 기업들은 이 타이밍에 맞게 투자를 해서 즉시 투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공장을 빨리 가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곳이 청주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청주가 그동안에 준비를 잘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이제 우리 셀트리온 제약이 2조를 또 오송에 투자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100조 대 2조 그러면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하지만은 정말 큰 의미입니다. 오송 바이오 산업을 끌고 나가는 앵커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다가 이제 바이오 산업 관련한 어떤 메가 특구를 만드는 그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앵커 기업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이 앵커 기업 역할을 우리 서정진 회장께서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서 이저 투자를 했고요. 뭐 요즘에도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큰 대기업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청주가 기업하기가 좋은 곳인가 보다 이런 게 있어서 마치 그 미국 개척 시대의 이 골드러시처럼 이 밴드워건 타고 가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청주가 지금 90만 다 되는 이 청주의 정주 여건들이 꽤 좋습니다. 네. 해서 기업들이 오는데 이 정도 도시에 오면 우리 직원들이 뭐 도시의 어떤 첨단 문화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오죠. 이게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노동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촌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건데 청주는 그런 또 정주 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서 더 이제 기업들이 오기에 수월하고 그래서 뭐 향후 몇 년 지나면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크게 청주의 경제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것과 비례해서 재정 여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도 이게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도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봐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관련해서 그 선거 때는 시장님이 너무 좀 빠르다라고 반대 입장을 좀 표명을 하셨는데 시외 터미널 매각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시외버스 터미널을 현대화하려면 어떻게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팔아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이거였거든요. 결국은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시가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민간에게 매각을 해버리면 민간 기업이라는 것들이 이익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 시외버스 터미널을 그냥 옹색하게 조그맣게 져놓고 나머지들은 자기들이 이제 뭐 상가 건물을 져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 공간의 크기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건가에 대한 계획들 이런 마스터 플랜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현대화할 거니까 이 조건으로 여기를 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각이 먼저가 아니라 마스터 플랜이 먼저다. 이 종합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게 전제 조건이 된 매각이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 당시에 이제 다행히도 그런 주장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게 지금 우리가 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앞이 불투명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저게 나머지 그 상가 지역의 또 계약 유효 기간이 한 2년 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사용 기간은 조금 연장을 해주고 해서 2년 내에 이제 모든 마스터 플랜도 만들고 그렇게 좀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수익성이 떨어져서 민간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시가 지분 투자를 해서라도 좀 이제 번듯하고 이게 좀 실용적인 시외버스 터미널을 만들 생각입니다. 청주시에 꼭 필요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도면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사업을 두고도 갈등이 계속입니다. 이 문제 우리 이장섭 시장님은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요? 예, 이게 참 고약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어느 쪽으로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이런 게 소위 이제 생활 쓰레기에서 이게 사용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어떤 그
자원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저 재생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환경 대책을 세워도 그렇고요, 주민 대책을 세워도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막 여기저기 산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뭐 쓰레기를 들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 전체가 굉장히 좀 어수선해질 수도 있고, 또 그 이번에 입지했던 지역이 이제 음료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단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마시는 음료랑 이 시설이랑은 이미지가 너무 상반되는데 최근에 이제 음주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조금 마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수출의 길을 이렇게 개척하지 않으면 기업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해외 바이어들이 생산 현장에 많이 오는데 네. 이런 시설들이 또 옆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가야 되는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는 이미 투자된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암만 좋아도 이미 이만큼 뭐 몇백억 막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이걸 버리고 갈 만큼 이게 가는 쪽이 이게 더 이익이 크냐라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정말 여러 가지 이 조건을 가지고 이미 그 형성된 어떤 이 조건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대의 명분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자라는 것 때문에 쉽게 이제 옮기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투자된 비용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돼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접근해가면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십 년간 우리 청주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남아있던 문제가 있죠. 청주 교도소 이전 사업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고 이제 언젠가는 이게 좀 이전은 해야 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인 네,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경이 너무 안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 이게 이제 제가 처음 그 국회의원 출마할 때 네. 공약으로 내기도 했었고요. 그동안에 그 과정 속에서 잘 안 풀려서 그래서 이제 양당의 대통령 공약에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네, 네. 예, 저도 이제 또 다시 시장으로서 공약을 걸었던 부분인데 그만큼 이 지금 현재 청주교도소가 도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 필요성이 크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가장 외곽에 있었었는데 그렇죠.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제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서 교도소 마당이 보일 정도의 상황이 돼버려서 뭐 옮기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전국의 다른 교도소들은 이제 교도소 시설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뭐 돈으로 따져도 한 2천억 정도면 이전이 가능한데 여기는 남자 교도소가 있고 또 전국 유일의 여자 교도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보호소도 있고요. 네. 또 이 큰 도시에 구치소가 없어서 유치장이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피고인들이 네. 머물러야 되는 이 유치장도 또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4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약 뭐 한 8천억 가량. 이게 너무 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교도소 하나 옮기는 거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도소를 져주고 그거를 법무부에다 기부하고 네. 지금 있는 교도소 땅을 양여받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는 돈을 하나도 안 내더라도 지금 있는 재산을 갖고 신축 교도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건 8천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걸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민간 투자 방식도 고려해야 되고 민간 투자 방식이라는 건 민간이 투자해서 교도소를 져서 예 말하자면 그 법무부가 세를 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내고 이런 방식도 있고
해서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하는 방식도 이제 고려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보니까 법무부랑도 좀 일정 정도 협의도 하고 보니까 3년 정도의 첫 삽을 뜨거나 사업을 확정하는 정도 이후에 네. 그 정도 될 것이어서 당장 뭐 올해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정도 한 3년 기간을 가지고 교도소 이전 계획은 세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광주 전남이 또 통합을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현 정부에서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청주시 충북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례시는 이제 행정통합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조금 차원이 예. 그런데 이제 충북이 그 5국 3특의 전국 재편 과정에서 소외돼 있으면서 충북의 반이 청주 시민들인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 불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청주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규정을 받고 있는 건데 인구가 3만도 채 안 되는 이 전국에 내지는 우리 충북만 하더라도 단양이라든지 뭐 괴산 같은 경우가 3만이 막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 기초단체를 규정하는 이 제도나 90만의 청주시를 규정하는 제도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옷이 너무 큰 것이고 우리는 옷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청주시에 맞는 어떤 규정을 좀 찾아야 되는데 현행법상은 인구 100만 도시일 때 특례시가 됩니다. 해서 전국에 5군데의 특례시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고는 이제 이 출생률 저하 이런 걸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특례시가 만들어질 그렇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특례시급의 어떤 규모를 갖는 그 도시가 우리 청주시랑 성남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정 통합이 가능하면 천안, 아산이 통합이 되면 이제 그 정도가 될 테고 전주 완산인가요? 완주인가요? 여기가 통합이 되면 이제 그 정도 돼서 그 어떤 행정 통합의 계기성도 있을 것이고 저로서는 이제 이 특례시가 되면 청주 특례시 이렇게 주소가 바뀝니다. 네. 청주 특례시 상당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청주에 사는 어떤 자부심을 대도시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우리 이 청주시의 어떤 공무원 수도 좀 늘어날 수 있겠고요. 또 국가사무나 도사무의 일부분은 이제 가져올 수가 있어서 이건 우리 청주시가 발전해 우리 청주시의 어떤 정책 결정을 우리 청주시 자체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고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 뭐 이런 측면도 있어서 지금 열심히 그 얼마 전에 그 행안부 장관께서 청주를 방문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강력히 건의를 드렸고 우리 송재봉 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또 냈고요. 행안위에 속해 있는 이강희 의원도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서 특례시는 꼭 그 제가 이루고 싶은 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약속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특례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선 8기 꿀잼 도시 사업 이 또 관심입니다.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건지 관심이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 청주 지역의 시민들이 좀 향유할 수 있고 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 시설이든 문화 예술이든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예, 우리 제 전임 시장이신 이범석 시장께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꿀잼 도시 사업. 이게 이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것은 뭐 그 측근 비리라든지 내지는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대동소이한 양에다가 이제 양으로 목숨을 걸은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시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제 속에서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가 그런 수요에 대해서 응답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후에도 이 부분은 계승을 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선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업체가 주로 이제 쓰여지는 이 비리의 고리는 끊어야 될 것이고 또 특색 없이 이게 어떤 축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뭐 차별이 안 되는 축제가 많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좀 대동소이하고 그게 그거인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차별성을 두고 주제에 맞는 축제로 전환할 것이냐 이건 이제 깊게 고민을 해봐라 우리 이제 실행부서에게 검토를 시킨 것이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시의 어떤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적인 변화를 주면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환 관광벨트 공약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관광 경쟁력을 그만큼 높이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예, 이제 우리 청주의 관광이라 그러면 이렇게 명암저수지로부터 우암산, 상당산성 거기 뭐 그 어린이 회관, 이 이제 동물원 뭐 이런 이 한쪽에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고 그 너무 또 뻔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비좁고 예, 공간 자체도 이제 한계적이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한 축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문암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축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테크노폴리스라고 대규모 그 주택단지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신도시 개념의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 갈구하고 계시는 대형 유통시설들이 거기에 또 입점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인 소비 문화와 그 현대적인 어떤 거주 문화 그리고 또 문암 생태공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스토리텔링 거기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멋있는 생태공원이 된 것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는 곳 그래서 그 건너편에 뭐 정북토성 내지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호천, 무심천 소위 까치네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하나의 관광축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저쪽 우리 우암산 쪽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것들이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이 모노레일이라는 이 이미지를 하나 도입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모노레일이 뭐 대형 유통센터에서 테크노폴리스, 문암 생태공원 그리고 미호천의 어떤 이 친수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아 그게 뭔가 이게 관광축이 되겠구나라는 이미지가 되죠. 그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노레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보니까 거기 철도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모노레일이라는 것들은 이게 속도도 늦고 뭐 이래서 대중교통 기능으로는 전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노레일 효과가 이 관광 효과가 있으면서 새로운 어떤 신개념 모빌리티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제 무게도 트램이라는 게 또 옆 도시에서도 또 도입 중에 있고 그래서 아 저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으로 가능하니까 지금의 우리 청주 시내를 움직이는 시내버스의 어떤 노선도 좀 정비할 겸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테크노폴리스에서 뭐 대형 유통시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앞 거쳐서 현대백화점까지 연결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이걸로 좀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없는 과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결은 뭘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장기 과제로 둬야 될 것이고, 그 애초의 목적, 이것들이 수단인 애초의 목적은 이제 그 새로운 도시 관광 문화축을 형성하는 것, 이것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 복합 쇼핑몰, 청주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장 끌고, 좀 우리도 좀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전 천안처럼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는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소상공인과 상생하면서 어떤 이런 대형 복합 쇼핑몰도 같이 입점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대형 복합 쇼핑몰을 이야기하면 소상공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소상공인들의 문제도 그렇고 대형 쇼핑몰의 문제도 그렇고 이게 최근에 어떤 뭐 소비 트렌드랄까요? 이것들이 이제 그 소위 이커머스라든지 이 인터넷으로 그렇죠. 넘어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오프라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유통 방식이라는 것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소비 트렌드의 변화라고 일단 네. 봐줘야 되고, 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훨씬 피해를 많이 보는 거여서 저는 대형 그 유통시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 보호 정책을 써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변화된 소비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그렇죠. 소상공인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특별히 대형 유통시설을 견제해야 되는 이유로 소상공인 정책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을 이야기하니까 이장섭 시장이 대형 유통시설을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 선진화된 도시형 소비 문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럼요. 거고, 시행정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림없이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상생해 나갈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바뀌어 있는 소비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이커머스 방식의 그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그런 온라인 쇼핑몰로 이렇게 수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또는 대형 쇼핑몰 주변을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점가로 형성을 하면 어차피 대형 쇼핑몰이 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몰릴 것이고, 그러면 그 가는 길에도 상점가가 이렇게 형성되면 그 뭐 맞는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주 쪽에 이렇게 대규모 아울렛이 들어가고 그 옆에 뭐 해장국집도 있고 쭉 있죠. 그런 비슷하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이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고요. 골목 상권은 상권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형 유통시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여기에 대책을 세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골목 상권 그 자체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소비 형태들 내지는 그 상가 운영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요. 대형 쇼핑몰은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그 입점을 잘 시키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 텐데요. 다만 이제 이 청주의 상권 규모가 인구 100만 정도 규모일 때 얼마만큼이 적정한가. 우리 시민들은 서울 수준의 어떤 문화생활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서울 수준의 어떤 소비 여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제 대형 그 유통시설들을 하는 이 경영자들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볼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 게 조금 이제 그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선국이 출범과 공직사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청주시의 공직사회가 좀
이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기는 좀 이렇게 좀 굳어 있고 경직돼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지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민선국이의 공직사회 조직 문화는 어떻게 변화할 계획이신지요? 그 이제 서 있는 곳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원뿔형을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고 네. 위에서 보면 뭐 점일 수도 네, 있고 네, 이런데요. 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일 때 네. 예, 바라봤던 공직사회 그리고 제가 시장으로 들어와서 했던 공직사회 모습들이 많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직사회가 조금은 경직돼 있고 아주 정적이고 좀 보수적인 측면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빨리 이 정부든 지방 정부든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은 그건 그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기가 쉬운 거기 때문에 조금 뒤에 가는 거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욕먹었던 것들이 네. 법이 시대를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법은 그렇죠.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면 이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범죄가 신형 범죄가 나타나면 이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건 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행정도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조금 뒤에가 답답하더라도 조금 뒤에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것들이 무사한 일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한 달을 보내면서는 많이 우리 소통하려고 하고 실행은 좀 늦게 하더라도 발상은 빨리 하자라는 것이고 또 공직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상하관계가 경직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풀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공직사회는 또 이제 승진 인사라든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저는 앞에서 했던 이제 소폭 인사도 그랬지만은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게 맞겠다. 노력한 것들을 평가받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연공서열을 정해서 승진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한 3번째로 평가를 받았으니 이후 3번째는 내 차례가 되겠구나라는 이런 예측 가능해야 될 텐데 이거의 변동성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화시키고 어떤 시장의 발탁 인사라든지 이게 또 없으면 안 되는 게 뒤에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는 열심히 일하면 또 승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이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무엇보다도 이제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느냐 그런 발상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토론을 하면서 조금씩 맞춰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직원 우리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할 점도 있고 있을 텐데도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해버리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인 제가 많이 대화를 나누려고 애를 쓰고요.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이 시청의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는 시민들에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도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송 참사 이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더욱 커졌습니다.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게 시민들의 안전인데요. 우리 안전정책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안전의 문제는 이게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이 과학적인 시스템, 제가 AI 안전 시스템을 정말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들이 재난 상황에서 너무나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여러모로 판단해 줄 수 있는 AI의 조력을 받는 것들이 저로서는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가 이 어떤 재난 상황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어줘야 된다. 어쩌면 재난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억울한 누명도 많이 썼을 것 같고요. 억울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잘못됐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AI와 인간이 한꺼번에 어떤 협업 체계를 가지면 훨씬 더 좀 편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로서는 이제 시청 내에 AI와 관련한 전문가를 좀 개방직 형태로 임용을 해서 전체 시스템을 좀 AI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외부 강사들도 동원을 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에 대한 AI에 대한 인식도 좀 갖추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오송 참사 3주기 행사를 끝냈는데, 이제는 뭐 누구 책임 회피라든지 슬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고, 그때 우리가 뭐를 못했는가, 네.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야 될 때고, 그래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건가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될 때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오송 참사라는 이 불행한 상황들을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보면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북도와의 협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변화도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와의 협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협치 모델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딱히 뭐 모델이랄 것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든 시든 청주에서 진행되는 어떤 행정행위, 어떤 정책들은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다. 청주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다. 이게 도가 하면 안 되고 시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도 도민이지만 청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고 시도 그런 기관입니다. 해서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뭐 예산 문제는 뭐 시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여력이 좀 형편이 낫습니다. 그동안에 민선 8기에서 돈은 워낙 많은 이 재정을 합의했기 때문에 네. 뭐 1조가 넘는 이 부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 시가 조금 더 부담할 수도 있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이라는 거는 이게 양이 있고 찬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주는 청주시청 직원들이 청주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네. 청주시의 입장은 시민들을 위한 청주시의 입장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만 있으면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 통로를 막았던 것이고 지금은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이렇게 도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라. 도도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 신용환 지사님과 저와 이제 그 지역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 같이 서울도 가고 중앙정부의 인사들도 만나고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몇 가지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셀트리온 투자 과정에서 우리 서정진 회장을 같이 가서 당선인 시절에 만나서 상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늘 중앙정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창구가 당연히 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손 붙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도와 청주시는 잘 협업을 이루어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시장님이 또 가장 또 관심을 갖고 또 생각하는 분야가 또 교통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장으로 출마하실 때도 우리 시내버스 어떤 구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를 하셨고, 청주 시민들의 대중교통, 청주의 교통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제가 이제 지금 청주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게 시민 이게 빨리 가고 싶은 이 목표가 한 가지가 그렇죠. 있고요. 네. 또 편리하게 가고 싶은 목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청주의 이 대중교통 체계상 빨리 가려면 좀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빨리 갈 수 있는 도로는 몇 도로가 안 돼요. 네. 이걸 간선이라고 보면 네네. 간선은 이렇게 지그자그로 다니는 게 아니고 쭉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골목에서 이 간선에 연결하는 지선 버스가 있어야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지선이 골목을 돌아서 간선 역할까지 해가면서 가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1시간 시내 통과하는데 1시간도 더 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선은 간선대로 그리고 지선에서 환승을 해서 간선에 붙여야 되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환승 안 하고 가는 거를 원하시는 시민들이 계시고 그렇죠. 근데 환승을 안 하고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제 이런 불편함들이 좀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 노선과 버스까지 포함해서 환승을 거쳐서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런 모르겠습니다. 이 습관이라 그럴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빨리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하라 이렇게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실무부서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서 빨리 가는 방법을 우선 잡고 그다음에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봐줘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도시가 발전하는데 지하철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네. 우리 CTX 지하철이 청주 시내를 통과해서 청주 공항까지 가는 것들의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지선과 간선을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어서 정말 빨리 갈 수 네. 있죠. 조치원 오송역까지도 뭐 20분이면 갈 수 네. 있을 테고 그러면서 또 각 그 역사가 이제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좀 고려했던 역들은 한 4-5개 정도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세권이 형성되죠. 그러면 이게 원도심 쪽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도심을 새롭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를테면 청주중앙역이다. 그러면 지금 시청과 도청의 중간쯤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중앙동인데 여기가 6,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이 6,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청주의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소비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런 곳에 이제 지하철역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들이 가장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인데 지금 당장은 이게 그 적자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네. 이걸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민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완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주의 미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대중교통의 혁명 같은 그런 것일 것이고 그 나머지는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곽을 연결하는 BRT라든지 지금 제가 무궤도 트램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 방식으로 외곽을 연결하고 내부에서는 지선과 간선의 역할을 명확히 좀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좀 속도를 혁신해 보려고 이렇게 여러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또 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민선국이 복지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이 복지는 이제 시 차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변화와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앞에서 고민도 해왔습니다만 통합돌봄 체계가 지금 있거든요. 네네. 이것들은 이제 일종의 그동안에는 어쩌면
그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복지 정책이 네. 이제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뭐 노후에 누구든 시민, 국민 누구나 이제 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한다라는 이 방향성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촘촘하게 그 뭐 과거에는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원스텝으로 한꺼번에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국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했던 돌봄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들의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을 청주시는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 정책 차원에서 하는 데 있어서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잘 찾아서 시 행정에 메꿔주는 것들, 그리고 전달자로서의 역할들을, 정책 전달자로서의 역할들을 아주 섬세하게 풀어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복지 관련한 부서들이 꽤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각 시스템도 이제 동사무소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뭐 어느 집에 어떤 어르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언제쯤 어떤 뭐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까지 많이 체크는 되어 네. 있어요. 여전히 또 이렇게 빈 곳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복지 관련한 어떤 종사자들의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충분히 이게 지원을 안 해주면서 지방정부 몫으로 남아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청주시의 재정 여력이 그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좀 더 드리고, 좀 그 대한민국의 기준, 코리아 스탠다드의 기준에 맞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청주 시민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제가 임기 초를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 정말 멋진 청주시를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욕심이 크다 보면 이래저래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뛰고 4년이 지났을 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장섭 청주시장이 열심히 했어. 그때 4년 전에 잘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저로서는 제가 정말 잘했구나. 우리 시민들이 저를 잘 봐주셨구나. 그 큰 보람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도록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큰 성원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시민특별시 청주시,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민특별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경제가 성장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결국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좋은 행정은 멀리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한 일상, 그리고 내일에 대한 조금 더 큰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시작된 이 여정을 시민의 행복으로 증명해 나가시기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욱의 파워 인터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